자, 오늘 주제는 테슬라의 인재 유출 2탄인데 지금 방금 녹음을 했다가 이제 카드가 다 차서 제대로 녹음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합니다. 일단 이해해 주시고. 자, 오늘은 이제 장수는 있지만 군단이 무너지고 있다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테슬라의 군단이 무너지고 있다. 이게 아주 큰 충격적이죠. 아시는 분은 다 대충 아실 겁니다. 테슬라 이제 인재 유출의 4년의 기록이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무슨 일이 있었나 대체,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테슬라가 되게 빡센 곳이잖아요. 빡센데 되게 좀 막 창의적인 인재들이 많이 몰리는 그런 곳이었는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인재가 계속해서 유출이 되고 있느냐, 이게 대해서 좀 테슬라 분들도 그렇고 리비안 주주도 그렇고 다른 분들 좀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주제를 했고, 정말 알아보면서 굉장히 좀 흥미로웠거든요, 이 주제들이. 그래서 와, 참 이렇게 서서히 테슬라가 조금씩 제국이 무너져 가나 이런 생각이 들게 했었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과 좀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간 이탈한 시니어 임원이 12명입니다. 아주 이거 생각보다 많거든요. 시니어 임원이면 거의 핵심 중에 핵심인데 12명이 이탈했고, 그리고 텍사스 기가 팩토리 인력이 계속 감소했어요. 22%나. 그리고 2년 연속 판매 감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인에 이제 모든 게 다 몰리고 있죠. 전체 총괄 일루스와미한테. 자, 요런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역사를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테슬라는 인재를 키우고 머스크는 그 인재를 자기 회사로 데려간다. 테슬라는 머스크 제국의 현금 인출기이자 인력 양성소다. 아주 이거 좀 도발적인 제목인데 워딩인데, 현금 인출기 ATM기 그리고 인력 양성소. 그러니까 이 테슬라가 자기 제국에 정말 이제 실질적인 그 현금을 모을 수 있는 그 회사를 이용해서 너무 많은 걸 또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년의 기록, 어떻게 군단이 무너졌냐. 자,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별로 일어난 인재 유출의 실체, 모든 내용은 이제 팩트 체크해 봤습니다. 2022년에 이제 5월 31일쯤에 재택근무 종료를 선언했죠. 그러니까 심리적 이탈을 시작했습니다. 머스크가 전 직원에게 주당 최소 40시간 사무실 출근 아니면 퇴사를 통보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이제 40시간 일을 하면 좋긴 좋죠. 이게 일의 효율이 올라가니까. 근데 A급 인재들과 S급 인재들에겐 장소가 사실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에겐 어떤 그 미션이나 그 미션에 이제 거의 모든 걸 던지기 때문에 이런 강제적인 환경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머스크는 되게 좀 이런 게 중요하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그렇게 몰아붙였고, 그 덕에 이제 테크업계 전반은 이제 하이브리드 근무를 수용하던 시기였는데 역행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시니어 엔지니어들이면 굉장히 핵심 엔지니어들이잖아요. 이게 대거 이탈을 준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너무 압박이 심하다 이거죠.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자유롭게 하되 일의 효율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하던 게 이제 테크업계 전반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무실로 나와서 해라, 이런 것들을 되게 유연하게 하던 때인데, 머스크가 되게 자기가 빡세게 일하니까 직원들도 다 이렇게 다 와야 된다 이래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했는데 이게 굉장히 좀 패착이었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이탈이 좀 심했었고, 그리고 2022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트위터에 차출을 합니다. 50명 이상을. 리더십 공백이 생겼죠. 그래서 이제 트위터 인수 후에 테슬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50명 이상을 트위터 코드 리뷰에 동원합니다. 참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러니까 지금 X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이 테슬라도 하나의 자기의 제국의 한 일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스페이스X나 뭐 아니면 xAI는 서로 막 왕래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굉장히 좀 잘못된 거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은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이제 픽사를 그때 인수했었을 거예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래 되게 아꼈던 회사거든요. 잡스가. 그런데 절대 그 인력들을 뭐 애플로 데려온 것도 없고 와서 뭐 일을 시킨 것도 없고 그리고 애플의 직원들을 그쪽으로 막 파견해서 막 핵심 인력을 파견했다 이런 것도 없었어요. 물론 이제 워낙 다른 일이기도 했고 이제 한쪽은 거의 예술가 집단이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어쨌건 간에 그쪽에 그 문화들을 존중해 주고 분리시켜 놨거든요. 그게 이제 정상적인 겁니다. 모든 회사가 다 그럴 거예요. 네, 정말 필요하면 뭐 엔지니어 조금씩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거지 무슨 집단으로 50명을 데려가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때는 테슬라는 또 공백이 생길 거 아니에요. 거기다 그냥 인력들이 아니라 일루수함이나 뭐 밀란코브 핵심 임원이 다 포함돼서 갔어요. 우리 본업보다 트위터가 우선인가라는 회의감이 이제 조직 전체에 퍼졌죠. 예. 이용당한다 좀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때. 그래서 이런 공백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RSU 매력이 급감합니다. 이 RSU가 이제 스톡 옵션이죠. 경제적 이탈이 일어나요. 공격적인 가격 인하로 수익성이 악화됐고 지금 엄청 떨어지고 있죠. 판매율이. 그리고 주가가 횡보하고 있고 그리고 테슬라 인재 유치의 핵심이었던 스톡 옵션 매력이 급감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리비안이나 엔비디아, 오픈 AI로의 이직이 실익면에서도 압도적으로 유리해졌죠. 예. 리비안이야 뭐 아직 뭐 $15 금방이긴 한데 근데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리비안으로 갔었던 인재들은 그런 어떤 스톡 옵션의 매력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게 있었을 거예요. 예, 비전 때문에 간 거는 맞아요. 리비안으로 간 거는 뭐 당장 주가가 높진 않았으니까 가능성을 본 거죠. 한번 터지면 한 몇 배까지 가겠다. 그러니까 갔겠죠. 그러니까 이런 엔비디아는 뭐 당연히 엄청나게 스톡 옵션이 올라갔고 테슬라 자체의 어떤 이 스톡 옵션이 그 매력이 급감을 했는데 그러니까 일론은 저렇게 좀 미친 듯이 쇼를 하잖아요. 근데 저게 어떻게 보면 일론이 뭐 바보라서 저러는 게 아니라 저렇게 해야지만 이 주가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를 계속 부양하기 위해서 저렇게 좀 처절한 어떤 쇼맨십을 보여주는 것 같긴 한데 뭐 자기가 즐거워서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간에 저렇게 하면 이제 주가가 탁 터지고 올라가고 그러면 인재들도 이제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죠. 아, 여기에 계속 스톡 옵션이 나오니까 일할 맛 난다 이렇게 돼서 이제 인재도 더 몰리고 나가지도 않고 이렇게 됐었던 거예요. 그 선순환 구조가 계속 유지가 됐던 거죠. 그래서 저렇게 했는데 이제 쇼가 안 먹히잖아요. 예, 그 뭐지? 그 테라펩 하다가 그 엄청난 쇼를 했거든요. 거기서도 했는데 오히려 주가 더 떨어졌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쇼도 잘 안 먹히고 인재들이 2003년부터 이제 그런 유출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것도 좀 약화되고 있고 지금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자, 그 다음에 2024년 4월에는 대규모 구조조정이 일어나서 이제 신뢰가 붕괴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인력의 10% 이상이 감원했고 슈퍼차저 팀 500명 전원을 해고해버렸습니다. 와, 이거 진짜 그러니까 슈퍼차저가 테슬라의 엄청난 그 성공작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 성공작을 만들었던 팀 500명을 다 해고해버렸으니 얼마나 그냥 필요 없어서 해고했나? 뭐 잘 모르겠지만은 근데 이제 또 다시 일부를 복직시켰대요.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이게 이제 일론이 예전에 그 미 정부에 들어가서 했었던 게 이거잖아요. 다 잘라버리고. 그리고 이제 심지어 그 관련된 사람들과 다 잘라버려가지고 다시 복귀시키고 그래 하려고 엄청 막 노력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더러워서 안 한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 안 가고 그랬었잖아요. 일하러. 그러니까 안 오고. 그런 부작용들이 엄청 심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무차별적으로 잘랐던 거지.
이제 수익이 좀 잘 안 나오기 시작했나 봐요. 이때부터 테슬라가. 그러니까 다 잘라버렸는데 그 정도로 좀 이 인력들을 좀 막대한다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드류 바글리노 이 사람도 18년 근무 베테랑 총괄도 퇴사를 했고 회사가 직원을 소모품으로 본다는 인식이 굳어지며 핵심 인력이 자발적으로 짐을 많이 쌌답니다. 이때. 그래서 이제 2025년에 조용하지만 뼈아픈 베테랑 이탈이 일어났죠. 이 최근이잖아요. 구조적인 붕괴가 일어난 겁니다. 그때 잘 버텼죠. 지금 이렇게까지 왔는데 잘 버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제 밀란 코박이 옵티머스 VP입니다. 9년이면 아직 한창 일할 때거든요. 근데 모든 그 노하우와 그 시행착오를 겪었던 사람이 이 밀란 코박인데 나갔습니다. 예. 그리고 데이비드 리우 이 소프트웨어 이것도 거의 핵심 중에 핵심이거든요. 12년 차면은 뭐 이제 좀 많이 일하긴 했는데 그래도 VP가 갑자기 나간다? 그것도 2025년에 동시에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라지 제간나탄 이 사람도 13년인데 나갔고 빌린 메타 배터리 임원도 연쇄 퇴사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충격적인 해고에 해서 이제 조용하고 뼈아픈 베테랑의 이탈에 된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제 핵심 장수들이 다 나간 거죠. 다 잘렸거나 뭐 죽었거나 없어진 거지. 전쟁에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게임을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토탈워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장수들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 장수들 밑에 희하의 어떤 부하들 있잖아요. 그 사기를 유지하는데 그 장수 하나가 엄청난 그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토탈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 장수가 안 죽게 하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앞에 막 쫄병 다 내보내가지고 다 몰살 당해도 장수는 죽으면 안 돼. 왜냐하면 장수가 죽어버리면 그 밑에 사기가 일시적으로 저하되거든요. 그럼 그대로 다 밀려버려요. 그래서 철저히 그 장수의 생명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하는데 그러니까 밑에 애들이 조금 갈려 나가도 괜찮거든요. 근데 장수가 나가면 안 돼요. 특히 이 어떤 테크 기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메타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몇 조를 들여서 AI 인력들을 계속 수급을 했잖아요. 그게 그 이유거든요. 근데 이제 막 뭐 다 갈려 나간 거지 뭐. 2025년도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핵심 인물 떠난 사람들 그리고 딱 한 명 남긴 했습니다. 이탈한 인재들이 어디로 갔는가가 테슬라의 진짜 위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나갔으면 뭐 누군가 채워지겠지 이런 그런 단계가 아니에요. 굉장히 이런 인력이 하나씩 하나씩 떠난다는 거는 좀 비전이 사라지고 있다는 그런 거라서 주의 있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무쿤드 샤반 이 사람은 그 저번에 얘기했었죠. 일부 때 그 칩을 만들던 사람이 드디어 뭐 테슬라 와서 하드웨어 3 굉장히 중요한 칩이었잖아요. 이걸 잘 설계를 했고 그런데 아마도 비전이 안 맞았겠죠. 일론하고 분명히 충돌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나갈 이유가 없거든요. 그냥 나가서 그냥 바로 경쟁사로 입사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충돌이 있었단 소리지. 이때 카메라만 계속 고집하고 이러니까 나간 거지. TSMC 5나노 기반의 랩원을 개발을 했고 가격, 효율, 성능 밸런스, 현존 자율주행 칩 최고라고 했는데 왜 제가 이걸 최고라고 했냐면 뭐 성능이야 뭐 토르도 엄청 뛰어난 성능이 있을 거고 맞죠? 그 단계별로 그 뭐지 하드웨어 5가 아직 안 나왔지만 결국 나올 거잖아요 중반에 엄청 그것도 성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성능이 무조건 좋다고 해서 최고의 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효율, 전력 그런 것들이 그리고 성능 이게 굉장히 밸런스가 맞아야지 최고의 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5090을 보고 물론 이제 최고긴 하죠. 최고긴 한데 막 대단하다 그러진 않잖아요. 생각보다 비싸긴 한데 뭐 대단하다 그러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대신에 사람들이 M 시리즈 칩을 보잖아요. 애플에 M1부터 시작해가지고 M5까지 나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걸 대단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력 효율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이에요. 저
5090이 먹는 게 한 300W에서 뭐 심지어 500W까지 먹어치우니까 물론 그만큼의 성능은 나오지만 근데 애플은 뭐 진짜 25W, 40W 이렇게 먹다가 진짜 많이 먹어봤자 100W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물론 성능은 좀 떨어지겠죠. 떨어지지만 그렇게 또 심하게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뛰어난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밸런스를 가진 이 칩이 사실은 저는 제가 그냥 아주 솔직하게 봤을 때 M 시리즈가 최고 수준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전문가들 어느 정도 그걸 인정하고 계시고 그런데 레번이 아마 그런 밸런스를 맞춘 애플을 따라한 그런 자율주행 칩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현존 최고 주행 칩이라고 했는데 뭐 아니라고 반박하시면 뭐 할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하드웨어 5도 정말 자기들이 기록한 그대로의 그 전력 효율이 나올까 저는 되게 의문이거든요. 그게 나와봐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나오지도 않았고 레버는 이제 거의 나오기 일보 직전에 왔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썼으니까 뭐 알아서 잘 걸러 들으시고 그 다음에 안드레 카파티 이 사람도 테슬라 AI 디렉터고 오픈 AI 갔다가 이제 독립 연구로 갔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도 나갔습니다. 굉장히 핵심 인력이었죠. FSD 신경만 아키텍처의 핵심 설계자입니다. AI 업계 대부 오픈 AI로 이직했으니까 사실 좀 대우나 미래가 훨씬 좋았으니까 나갔겠죠. 그렇게 했다가 이제 또 독립 연구하시고 계시고 그다음 드류 바글리노 이 사람도 파워 창업자 재생에너지로 갔는데 18년이면 이제 좀 나갈 때가 되긴 했습니다. 이 사람 4680 셀 총괄했던 4680도 굉장히 핵심 프로젝트인데 이 사람이 총괄하다가 나갔네요. 창업 공신급 인물이 나갔습니다. 또 뼈 아프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진짜 핵심인데 밀란 코박이란 이 사람이 테슬라 9년차 일했는데 9년이면 이제 진짜 한창 일할 때거든요. 지금 18년짜리도 있으니까 이때 거의 좀 뭐라 해야 될까 그 전성기가 터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딱 그 시점에 나갔어요.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퇴사를 했다는데 가족과 시간을 보내면 되는데 6개월 뒤에 갑자기 테슬라 로봇의 직접 경쟁사로 갔습니다. 예. 그래서 옵티머스 생산 지연이 발생했죠. 어디로 갔냐? 현대 보스턴 다이나믹스 어드바이저 뭐 사회이사 뭐 이런 걸로 갔다는데 그러니까 그 아틀라스 있잖아요. 현대 아틀라스 그게 코박이 봤을 때 훨씬 미래가 있다고 본 거지. 그래서 글로 가가지고 일론하고도 좀 뭔가 충돌이 있었을 거예요. 네, 제가 봤을 땐 그렇게 해서 가서 이제 거기에 노하우를 다 이제 전수해주는 그런 참 이게 아마 제일 뼈 아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보세요. 이 사람 옵티머스 담당하던 사람이고 뭐 이 AI도 담당하던 사람도 다 나가버리니까 이제 아쇼쿠 엘루스함이 이 사람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현대 테슬라, FSD, 옵티머스, 뭐 마이크로 하드 1인 총괄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다 나가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핵심 장수인데 코박 퇴사 후에 옵티머스까지 이제 다 떠안았고 테슬라 AI 단 하나뿐인 싱글 포인트 오페일.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모든 권한이 다 집중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 뭐 어디 사고가 났다거나 어디 뭐 자기가 이제 번아웃이 와가지고 한 팍 터져버렸다. 그러면 이제 테슬라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완전 히 한 사람한테 모든 미래가 걸렸는데 그가 나가는 날 테슬라 AI 로드맵 전체가 멈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좀 위험한 거거든요. 사실 보시면요. 애플 같은 경우는 잡스가 뭐 무너진다고 해도 팀쿡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분담이 돼 있고 저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이 맡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조직이 돼 있는 거예요. 애플 같은 경우는 팀도 굉장히 탄탄하고 그러니까 뭐 어떤 핵심물이 나갔다 해도 그 밑에 또 누군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이 테슬라는 다 나가버려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다 맞는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모든 일이 다 몰리는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좀 위태로운 거예요, 사실은 이게. 테슬라 이제 제국했던 테슬라는 언제나 이제 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테슬라가 비용을 부담하고 머스크 개인 자산이 커지는 구조였고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한번 역사를 볼까요? 제가 초반에 뭐 테슬라가 ATM기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지금 역사인데 솔라시티 적자 인수해가지고 이 테슬라 주주돈을 구제했답니다. 예. 그리고 이제 2022년도에 트위터 인수했는데 이때도 테슬라 이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일론이 테슬라 주식을 팔았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수인 걸로 아는데 그거 뭐 자기 개인 그거니까 그때 또 주가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테슬라가. 거기에다가 이제 테슬라 엔지니어 50명을 차출해가지고 거기에 일에 투입을 했습니다. 예, 트위터 살리려고 인력 무단 전용했죠. 그리고 2023년도에 xAI를 설립했는데 테슬라 AI 인재 유출이 가속화됐어 이때. 요거 때문에 주주 소송이 이제 진행 중이가 있고 그리고 2026년 1월에 이제 이때 진짜 이게 제가 좀 치명적이었는데 전 딱 이거 보고 이거 테슬라에서 돈 빼서 xAI 줬구나 주고 난 뒤에 또 이거는 스페이스X로 보냈죠. xAI를 합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20억 달러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걸 투자 결정을 했고 테슬라 주주돈 사용해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2026년 1월 밀란 코박이 현대 보스턴 다이나믹스로 아까 말했죠. 이직을 했죠. 그래서 로봇 노하우를 이제 경쟁사로 잘 이렇게 전수해주는 그런 참 대단한 테슬라인데 계속 이런 단계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을 좀 관리를 못한다 그런 게 컸고 잡스도 완벽주의자고 되게 잔인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같이 어떤 일하던 팀의 그 우수한 인재들은 잡스를 욕하면서도 동시에 칭송했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쉽게 못 떠났어요. 왜냐면 그 팀에 모인 인재들의 면면이 최고니까. 그러니까 최고는 최고랑 일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떠날 수 없는 구조였던 거죠. 애플 같은 경우는. 그런데 지금은 다 떠났잖아요. 지금 최고의 인재들이 다 떠나고 혼자 남았는데 인류 싸움이 혼자만 남았는데 그러니까 와 이거는 참 답이 없다. 그래서 그 인류 싸움이가 얼마나 힘들고 빡쳤으면은 이제 이런 이메일을 보냅니다. 2026년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힘든 해가 될 것입니다. 이제 직원들한테 쫙 돌리는 것 같은데 이거 얼마나 개빡세게 될 것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예. 뭐 로보택시부터 다 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의미로 말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자기가 제일 빡센 거예요 지금. 전 직원은 거의 다 돌렸고 표면적으로는 랠리 크라이라고 포장했지만 뒤집어 읽으면 버텨줄 장수가 없으니 병사들이 다 뛰어야 된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천재도 인간이고 멀티태스킹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를 다 맞는다는 게 불가능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이 멀티태스킹이 안 돼요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하나를 뭐 집중한다고 하면 뇌가 거기에 다 쏠리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걸 한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뇌가 풀려요. 그래 또 다른 일에 또 막 그 집중하는데 그 사이에 엄청난 또 에너지 그 시간 공백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장 비효율적인 게 여러 개를 맡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AI는 뭐 여러 개 맡아도 되겠지만은 인간은 한 번에 하나. 그래서 특히 이런 FSD 같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은 한 사람이 완전히 몰입을 해서 해도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정말로 어떤 천재적인 그런 성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몰입을 해야 돼요. 몰입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멀티태스킹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일루사미는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다 떠안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이제 테슬라 이제 팬덤의 반격이 있는데 자, 머스크 자체가 이제 시스템이다. 머스크가 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잖아요. 카파티도 나가도 이제 FSD 버전 12가 나왔고 그리고 바글리아노가 나가도 메가팩 수주가 늘었습니다. 머스크의 비전과 방향 설정 자체가 이제 제품이니까
뭐 나간다고 뭐 이상해지겠냐 뭐 이거죠. 머스크가 핵심인데. 그런데 머스크도 보세요. 현재 XAI, 스페이스X, 뭐 X, 테슬라 이 동시에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지금 멀티태스킹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머스크 자신도 얘도 한번 어디 아파서 쓰러지면 끝인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너무 한 사람에 집중이 돼 있고, 그리고 일루스와미도 똑같은 문제가 이제 있는 거죠. 일론처럼. 그래서 한 사람이 하는 거는 결국은 이게 한순간에 확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반론은 뭐 데이터 해자는 무너지지 않는다. 뭐 이러는 건데 테슬라 플립 800만 대가 매일 쌓는 주행 데이터는 경쟁사가 복제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뭐 맨날 자랑하잖아요. 이 데이터가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반론은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사람이 없으면 데이터는 그냥 쌓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예. 도서관에 책이 아무리 많아도 읽을 사람이 없으면 소용이 없듯이 그 데이터를 주무를 수 있는 엔지니어 그리고 그 장수가 있어야지 그게 의미가 있지. 이게 뭐 아무리 쌓인다고 무슨 의미가 있나 이게. 그리고 이제 V15 거대 모델로 이제 반격한다. 이제 드디어 버전 15가 나온다 이거죠. 버전 15는 이제 파라미터 10배 큰 거대 모델이다. XAI와 공유하는 기술로 비감독 완성이 가능하다. 파라미터 10배가 커진다고 하면 그게 과연 성능으로 그게 되나요? 치환이 되나요? 파라미터 크기가 자율주행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자율주행은 스케일보다 엣지 케이스 처리가 핵심인데 그리고 이제 레이더가 없이 카메라 올리로 비감독을 완성해야 되는 구조적 핸디캡이 여전히 존재하죠. 그러니까 막 아까도 얘기했지만 때려 박는다고 해서 양으로 해서 이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자율주행이 지금 왜 잘 안 되냐 테슬라가 그 센서로 반복해서 보조해주는 애들이 없는 거예요. 지금 카메라 올리니까 카메라 가려지면 또 역광 상한되면 또 멈추고 비 오면 멈추고 이래 돼 버리니까 아무리 그게 우수해진다 해도 안 되는 게 물리적인 서포터가 필요한데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파라미터 10배가 얼마나 뭐 대단한지 모르겠는데 그 뇌만 잔뜩 키워놨지 손발은 다 완전 다 잘라놓은 경우거든요. 센서가 없으니까. 자 이제 반론이 다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늘 저한테 할 반론 같은데 테슬라들이 자 그래서 이제 분석 요약을 하면 테슬라는 이제 숫자로는 매출 940억 달러 글로벌 기업입니다. 아주 크죠. AI 핵심 구조는 일루스와임이 1인이에요. 그리고 9개월차 디렉터 그러니까 밑에 지금 막 키우고 있는 그런 애들이 지금 막 신입에다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지금 테슬라가 위기라는 게 보여지는 게 지금 국내에서 인력을 수급하는 게 아니라 해외 어떤 비자를 줘서 해외에서 데려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지금. 그래서 한국에도 막 그 뿌리고 있잖아요. 반도체 뭐 이런 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사람 구한다고 하는 게 지금 없으니까 그러는 거 없으니까. 심지어 일루스와미 밑에 있는 이 9개월차 디렉터가 굉장히 초고속 승진했다고 하는데 이 신입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지금. 베테랑은 다 나갔는데 베테랑 군단을 위한했는데 뭐 오픈AI를 다 분산되고 있는데 기술 노하우도 당연히 이동했겠죠 그쪽으로. 그런데 지금 뭐 밑에서 키우는 애들 뭐 재능은 있겠죠 이 9개월 차라도. 근데 한계가 있다. 2026년이 진짜 변곡점이 된다. 일루스와미가 버티는 한 주가 프리미엄은 유지되겠지만 그가 나가는 날 시장은 처음으로 테슬라 AI 없이 뭐가 남냐라는 질문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워딩이 장수는 있지만 군단은 무너지고 있다라고 했죠. 군단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급 장수들은 다 잘려나가고 없어요. 마지막 일루스와미 맞아 어느 순간에 뭐 어디 화살 맞고 대졌다 그러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위기에 봉착하고 있고 인력 유출이 지금 심각하다 테슬라가.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핵심 그 원인은 그냥 비전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 뭐 이런 걸로 볼 수가 있고 뭐 심지어는 뭐 스페이스X에서 뭐 감찰 비슷한 것도 나온다고 해요.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뭔가 이상해요. 지금 분위기가 테슬라가 좀 서서히 죽어간다 그런 느낌.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요런 주제를 해봤고 뭐 다시 한번 한다고 지금 되게 지쳤는데 어쨌건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 뭐 재밌게 보셨다면 뭐 좋아요 한 번 정도는 눌러주세요. 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